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그리고 안전 선진국 진입, 바로 행정안전부의 핵심 추진 정책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핵심 정책 보고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장관님께서 어떤 주요 내용이 있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결국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획기적인 이른바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예. 그런 어떤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대한민국 공동체의 국민들이 이제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가 좀 책임을 져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 두 가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럼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 준비는 좀 어떻게 돼가고 예. 있나요? 결국은 뭐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 국회에서 담을 개헌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흔히 뭐 중앙 권력의 이 분산 문제만 자꾸 논의가 되는데요. 핵심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확실한 정도의 권한의 분산, 그래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뒷받침, 그러면서도 국토 전체가 불균형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재정에 의한 조정, 균형, 예. 뭐 이런 것들이 개헌의 내용의 핵심이 담겨야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온 국민이 어디에 사시든 간에 그래도 그런 국민들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와 행정의 예.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게 그게 헌법에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체계, 이 개편 방향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저희가 들어볼까요? 우선 어제 대통령께서 저희들과 결국 재정을 책임질 기재부와 예. 협의해서 지방 분권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대통령령을 고치고 또 헌법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네.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금년 연말까지 최소한도 이런 이양을 할 수 있는 지방에 보내줄 수 있는 사무, 예. 인력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지방에 지금 현재 당장 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재량권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각종 법을 바꾸어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틀을 짠다면 결국 내년에 개헌에 담길 내용, 적어도 개헌안 초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 부분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제가 개헌 얘기를 여쭤봤을 때 개헌에 담길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재정 분야에 대한 좀 개헌 내용도 담겨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에 대한 개헌에 담길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좀 지방 분권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방세 분배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그렇죠.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묘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헌법에 담는 건 아니고요. 네.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국가의 권한을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방에 더 잘할 수 있는 지방에 권한을 주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아까 재정에 대한 것도 국가가 그만큼 이양해야 된다는 원칙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지방 분권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면 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예.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반드시 좀 형편이 나은 지자체가 혹은 형편이 나은 지방정부들이 어려운 그런 지방을 돕도록 아마 헌법에서 의무화하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지역별 그렇죠. 이심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혼란이 오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그 부동산 대책 때도 봤을 때 이 수도권을 집중되는 걸 분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에는 지방에는 남는 집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몰리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전략들이 있으실 텐데 행안부 차원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좀 짚어주시죠. 핵심은 국민들한테 이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모두 다 불행하거든요. 수도권에는 많이 집중되니까 그에 따른 그 부담이 크고 그렇죠. 물론 일자리도 있고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저 지방에서는 사실은 기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토에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행복을 설계할 때 대한민국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 현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서도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제시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가 좀 더 양보를 하고 어디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알뜰하게 예. 살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현 실태나 어떤 필요성을 좀 국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이거 왜 예. 뜬금없이 그렇죠. 정말로 미사일을 쏴대고 핵이 날아가는 그렇습니다. 와중에 왜 지방 분권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5, 60년 동안 끌고 오던 중앙은 끌고 지방은 따라오던 이 방식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못지않게 지금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부분 하나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처와 통합 이후에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함께 지금 뭐 안전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안전 정책을 좀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좀 준비되고 있나요? 예, 우선은 그동안 우리는 안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인이 뭐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 또 정말로 억울한 사고 같은 것으로부터는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개헌에 국민의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바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각 행정이라든가 혹은 정부 조직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OECD 발표된 OECD 국가들의 자료 중에서는 보면 우리들의 교통사고, 사망, 또 산재 사고가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 자부심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난 7월에요. 청주 그 비 많이 오신 거 그 현장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집중호우를 계기로 특별 재난 지역 그 선포에 대한 제도도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는데 실제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예, 이제 그 핵심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자체가 네. 그 행정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 시군구별로. 네. 그러다 보니 같은 재해를 입어도 그 도시에 따라서 혹은 그 시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혜택을 보는데 바로 그 행정구역상 그 옆 시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해도 도움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일 재해라면 같은 뭐 폭우를 당했다든지 홍수를 당했다는 이 동일 재해라면 행정구역이 틀리는 시군구는 아니라도 읍면동까지 그런 어떤 혜택이 실질적으로 좀 주어지는 예. 그런 식으로 이 법을 현실에 맞게 좀 바꾸는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난번 그 STX 조선소 폭발 사고처럼 지금 생활 주변에서 안전 사고가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이런 안전 사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이 점도 궁금합니다. 예, 뭐 이번에도 이제 그분들 나중에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사실은 조금만 더 안전에 유의했더라면 네. 그분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평가잖아요. 예.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안전 문제는 결국 남의 문제, 행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원칙을 지키고 주의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억울한 희생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몇 가지 그 지표를 정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매년 이 사고에 의해서 사망자 숫자를 확실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OECD 평균까지는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각 부처별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해나갈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에서 최소한도 자신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켜주십시오.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규범이고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움을 청할 작정이고 그 외에 뭐 기업이라든가 혹은 각종 사회단체가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자리 창출인데, 뭐 문 대통령도 그 대통령 집무실에 현황판을 두실 만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안부 차원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보다 실적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을 투입할 수 있는 데는 이제 각 지방자치 네. 단체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옛날 방식을 되풀이하지 말고 정말 창의적인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또 거기에 따른 좋은 모델들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예.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조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 가벼이 봤던 부분에 아마 그 일자리를 만들 여지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책임관이라는 어떤 그 자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사실상 모든 정부 부처와 조직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혜, 모든 어떤 자원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당장 저희들이 무슨 이 생산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한계는 있지만 곳곳에 의외로 보면 그동안 좀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 그렇죠. 중에서 어떤 경제적인 일자리 또 그동안 좀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만들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달라. 그래요. 그런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행정안전부 세종시로 이전을 할 계획일 텐데 네. 이전 추진 방향이나 그리고 그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크게 두 축인데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대로 저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 있지 않겠다. 네. 그 소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 약속하신 한 축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흐름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종시를 저렇게 응거주춤하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덩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예. 행정안전부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도는 세종에 내려가야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이 된다라는 또 그런 또 하나의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여기저기 전문가들하고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충 한 2년 이내는 세종에 2년 내에.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세동시 그 수도 이전도 국민 투표로 좀 국민 의사를 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뭐 어떤 실행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는 좀 국회가 이 문제를 좀 넓게 보셔서 사실은 이제 세종시 이제는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으로 만들어주고요. 네. 행정수도로. 그다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충분히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는 경제 등 다른 어떤 그걸 중심 도시로 그렇게 성장시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을 뒷받침할 만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특화된 역량을 발휘하고 이러면서 국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꿈을 꿀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세종시를 저렇게 내팽개치다시피 그리고 말하자면 세종시 간 공무원들은 늘 힘들게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고 좀 생각합니다. 더 상징성을 부여해야 된다. 상징성에다 내용도. 예. 알겠습니다. 예.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아무래도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저는 조심스럽게 국민적인 듭니다.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요. 이 서울은 얼마든지 경쟁력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모든 걸 서울로 수도권을 빨아들이는 이제 이 방식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마무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 개인의 계획을 묻는 건 예. 아니실 거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어제 계획이죠. 대통령께 보고 드린 대로 하나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다음 단계로 가져가자. 그러려면 현재 이 불균형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을 확실히 담자.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로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걸맞게 매년 국민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주된 계획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국민 안전.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꼭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까지 네. 남은 기간 동안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